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40년 전 고등학교 복도에서 제게 편지를 건네던 그 사람, 강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7, 동대문 청과시장에서 30년째 떡집을 하고 있어요. 순자네 떡집이라는 간판도 이제 낡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와 주시거든요. 남편 이종팔은 작년 12월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오늘도 떡 많이 팔아라 하고 인사하며 나간 사람이 저녁엔 영정사진이 되어 돌아온 거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혼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어머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떡집만은 온전히 제 것이었거든요. 제 손으로 만들고 제가 판매하고 단골 할머니들과 정담을 나누는 이 작은 공간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아들 종민이와 며느리 미정이는 매일 같은 소리만 해요. 엄마, 이제 떡집 그만하고 우리 집 와서 살아요. 손주들도 보고 편히 지내세요. 어머님, 언제까지 그 지저분한 시장에서 일하실 거예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편히 살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0년간 손으로 빚어온 이 떡들이 제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쉽게 놓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떡을 빚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혼자 식사를 하면 목이 메이고 매일매일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은 북적거렸어요. 교직 생활을 40년이나 했으니까 제자들이 정말 많이 와줬거든요. 저는 상주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받고 있었는데 문득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뒤에서 봐도 아는 실루엣이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따라 나갔죠. 혹시 제가 부르자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눈빛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강민수였어요. 순이야. 목소리도 그대로였어요.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고등학교 때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던 민수 오빠. 어떻게 여기를 부고를 봤어. 종팔이 형. 정말 갑작스럽게. 많이 힘들었지.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저 가슴이 쿵쿵 뛰기만 했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나중에 좀 진정되면 연락해. 내 번호야. 그가 작은 종이를 슬쩍 건네고는 사라졌어요. 마치 40년 전 교실에서 연애 편지를 건네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빈소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그 종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죄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 전 그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수 오빠는 같은 반 반장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는데 왜 하필 저 같은 평범한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수학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쪽지를 주고받고 방과 후에 같이 도서관에 가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아무 말도 없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소식도 끊기고 저는 몇 년 동안 그를 기다렸지만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됐죠.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 종팔이었어요. 49제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저예요, 순자. 떡집에 한번 와보실래요? 좋아. 내일 갈게. 정말 왔어요. 떡집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40년 전 교실 문 앞에서 망설이던 그때처럼요. 여전히 떡 잘 만드네. 쑥떡 하나 줄래? 앉으세요. 차도 한 잔 드릴게요.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40년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가 앉은 자리에서 쑥떡을 먹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나도 혼자 살아. 작년에 아내를 보냈거든. 암이었어. 그러셨구나. 혼자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제 마음이 죄스러우면서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은 있어.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 1년에 한 번 정도 와. 그래서 더 외로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 뒤로 일주일에 2~3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떡을 사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거울을 보게 됐어요.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민수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어요. 떡을 만들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시장 구경도 하고 마치 젊었을 때 못다 한 데이트를 지금 하는 것 같았어요. 순이야, 내가 만든 떡이 제일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비법이 있어요. 반죽할 때 정성을 많이 넣어야 해요. 정성, 그게 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67살이 되도록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였나. 민수 오빠와 있으면 마치 17살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나도 순이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뭘 좋아해? 오빠가 여기 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그랬어요. 그가 떡집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였던 일상에 따뜻한 색깔이 입혀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입이었어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소문 도는 속도가 빠른 곳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벌겋게 화를 내며 떡집으로 왔어요. 엄마, 떡집에서 남자랑 차 마신다는 소리가 파다하게 나돌아요. 정말이에요? 그냥 오래된 친구가 가끔 와서. 친구요? 어떤 친구가 매일 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 미정이도 따라왔더라고요. 그 아이 얼굴을 보니 정말 화가 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지 몇 달도 안 됐는데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또 체면이에요. 어머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창피한 짓을 하세요? 아버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머님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던데.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제발 떡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다 책임지고 모실 테니까. 제가 언제 제 맘대로 살아볼 수 있을까요? 60년 넘게 살면서도 늘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였는데, 언제쯤 그냥 김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민수 오빠가 왔을 때 저는 힘들게 말했어요. 오빠, 앞으로 자주 오지 마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들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그렇구나. 알겠어.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 걸까요? 분명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요? 민수 오빠는 정말 오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도록 말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허전했어요. 떡을 찌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 쪽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지 않을 걸 아는데도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하면서도 그 생각, 낮에 떡을 쪄내면서도 그 생각, 저녁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생각. 온통 민수 오빠 생각뿐이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67살에 깨달았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리움이 이렇게 아픈 감정이라는 걸 말이에요. 떡을 만들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어요. 설탕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반죽을 너무 오래 치기도 하고 머릿속이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단골 할머니들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무슨 일 있나? 아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워해도 되는 건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여름 장마철 특유의 그 무서운 비 말이에요.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될 정도로 쏟아지더라고요. 손님들도 없고 혼자 앉아 있으니 더 쓸쓸했죠. 그때 빗소리 사이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떡집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순이야, 괜찮아?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민수 오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젖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같더라고요. 오빠, 왜? 어떻게? 라디오에서 시장 쪽 침수 소식을 들었어. 혹시 가게가 물에 잠겼나 싶어서.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비에 흠뻑 젖으면서 제 걱정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목이 메었어요. 결혼하고 40년 동안 살면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편도, 아들도 이렇게까지는 해주지 않았는데. 바보야. 뭐가 고마워. 수건 있어. 나 완전 물딸기 됐네. 앉으세요. 내가 수건 가져올게요. 감기 걸리겠어요.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말려드리면서. 이상했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늘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몸 좀 녹이세요. 고마워. 그런데 순이야. 네. 나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좋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혼자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을 뿐이야. 40년 만에 듣는 이 말,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살 때도 남편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편한 게 제일 좋다는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을 줄이야. 오빠, 매일 와도 돼요. 아니, 매일 와주세요. 정말, 이번엔 후회 안 할 거야? 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요. 그날부터 민수 오빠는 정말 매일 왔어요. 아침에 떡 만드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낮에는 손님 응대를 도와주기도 하고, 저녁에는 같이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67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순이야, 내가 떡 포장 도와줄게. 오빠는 서툴러요. 내가 할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보기만 해도 알겠어. 그러면서 서투르게 떡을 포장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귀여웠을까요? 69살 할아버지가 귀엽다니. 저도 참 이상해졌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어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고,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말이에요. 순이야, 이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 하나 사자. 오빠는 생선도 좋아해요. 응, 특히 순이가 조린 고등어. 아직 해준 적도 없는데 벌써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에 또 설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인생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행복하게 흘렀을 때였어요. 어느 저녁 민수 오빠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도 없고 자꾸 뭔가 말하려다가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순이야,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면서 40년 전 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정말 알고 싶지 않았어.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요, 궁금했어요. 평생 궁금했어요. 고3 때 갑자기 전학을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고, 그 뒤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거든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사를 간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진짜 이유는 내 아버지 때문이었어. 아버지요?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서 말하더라고. 너와 만나지 말라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가족이 빚쟁이라고. 아버지가 술 먹고 도박을 해서 빚이 많다고. 내가 나랑 엮이면 인생 망친다고. 그러면서 당장 너를 만나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가 그런 말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내 아버지가 돈도 줬어. 돈이요? 전학할 비용이라면서 봉투에 든 돈을 건네주더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순자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만약에 계속 만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숨이 막혔어요.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그때 나는 고작 18살이었어. 어른의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지. 정말로 내가 나 때문에 고생할까봐.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면 놓아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내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함께 했을 텐데. 40년 동안 궁금했던 그 답이 이렇게 아픈 진실이었다니.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민수 오빠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첫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한테도 미안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모르고 세상을 떠났는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동네에서 완전 난리라고요. 무슨 소리니? 어제 저녁에 떡집 앞에서 남자랑 울면서 안고 있었다는데요. 아버지 제사도 아직 안 모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젯밤 그 일을. 동네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하나 다 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1시간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떡집으로 왔어요. 둘 다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순자네 떡집 할머니가 남편 죽자마자 바람났다. 늙어서도 염치가 없다. 이런 소리까지 나돌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요? 아들도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보고 계셔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군데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체면, 맨날 체면 얘기만 하는구나.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평생 아들한테 소리 한 번 안 쳤는데. 그럼 나는 언제 내 맘대로 살아볼 수 있는 거야? 언제까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거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매일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그냥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엄마, 종민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비 맞고 달려와주고.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 하지만 어머님, 며느리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미정아,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이 들어서 혼자 남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아버지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맞아요. 미안해요. 종파리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해.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결국 아들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엄마,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떡집도 당장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민수 오빠가 평소처럼 떡집에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순이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울었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하다는 거야? 우리, 이제 그만해요. 정말로 그만해요. 민수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이야, 어제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괜히 말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 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순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늙어서도 염치 없다. 남편 죽자마자 바람났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저는 과부예요. 남편 죽은 지 몇 달도 안 된 과부가 다른 남자와 이러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실은 민수 오빠를 원망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40년 전에 당당하게 싸우지 못했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오빠, 제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도 이제 떡집 정리할 거예요. 아들 집으로 갈 거예요. 순이야, 가세요, 제발. 가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40년 만에 찾은 행복을 또다시 제 손으로 놓아버리는 거구나. 민수 오빠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떡집을 정리했어요. 30년간 써온 반죽기도, 시루도, 익숙한 그릇들도 다 처분했어요. 하나하나 치울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반죽기를 치우면서 이 기계로 얼마나 많은 떡을 만들었을까요? 시루를 정리하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떡들이 쪄졌을까요? 30년의 추억이 담긴 도구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수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하기 하루 전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있니? 박 할머니였어요. 제가 처음 떡집을 시작할 때부터 30년간 다니신 첫 번째 단골 손님이요. 할머니, 어떻게 떡집 문 닫는다는 얘기 듣고 왔어. 30년 단골인데 인사도 없이 가면 어떡해. 박 할머니는 올해 90살이에요. 그런데도 지팡이만 짚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앉아봐, 순자야.
할머니가 얘기 좀 하자. 네, 할머니. 나도 젊을 때 남편 먼저 보냈거든. 그때가 45이었어. 참 젊은 나이에 혼자 됐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혼자 평생 살았어. 할머니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럼.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식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시댁 눈치 보고. 그렇게 기회를 놓쳤지. 그 뒤로 30년을 혼자 살았어. 그러셨구나. 그런데 70 넘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뭐려? 죽은 남편이 원하는 건 내가 슬프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더라고.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 강씨 아저씨. 참 좋은 사람 같던데. 너를 보는 눈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나이 먹어서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 사람 진짜로 널 아끼고 있어. 하지만 할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아들도. 아들은 아들 인생 살고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해. 엄마가 슬프게 사는 걸 보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 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순자야, 나는 후회해.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 행복을 놓쳤어. 너는 그러지 마. 너는 나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니까. 용기. 제가요? 그럼. 30년 동안 혼자서 떡집 꾸려온 게 용기가 아니면 뭐야? 남편 없이도 꿋꿋하게 살아온 게 용기가 아니면 뭐야? 맞아요. 생각해보니 저도 나름 용감하게 살아왔네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도 포기하지 않고 떡집을 꾸려왔잖아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가서 그 사람한테 말해. 미안하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밤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하는 게 맞을까? 또다시 4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 그 다음날 새벽 결심했어요. 떡집은 다시 열기로, 그리고 민수 오빠를 찾아가기로. 민수 오빠 집 주소를 알아내는 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물어서 겨우 찾았죠. 그 집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가는 67세 할머니라니. 우스웠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오빠. 저예요, 순자. 문이 열렸어요. 민수 오빠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였어요. 저처럼 잠도 못 자고 고민했나 봐요. 순이야? 어떻게? 들어와.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하다는 거야? 앉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정말로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민수 오빠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어요. 오빠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도 지금도. 오빠 앞에서만 저는 그냥 순이가 될 수 있어요. 김순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순이로. 순이야. 떡집도 다시 열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괜찮다면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민수 오빠가 기쁜 듯 웃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그 환한 미소. 정말이야?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지.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가자. 떡집으로. 그렇게 해서 6개월 후 순잔의 떡집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이번엔 간판에 순자민순의 떡집이라고 썼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아들 종민이는 처음엔 화를 많이 냈어요.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들과 함께 떡집에 왔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좋은 거겠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종민이도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걸, 엄마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 미정이는 아직도 조금 어색해해요. 하지만 가끔 떡을 사가면서 어머님이 좋아 보이세요. 아버님도 좋은 분 같고요. 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지금은 늦은 나이에 사랑도 하네. 보기 좋다 하면서 응원해주세요. 어떤 할머니는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민수 오빠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새벽에 함께 일어나서 떡을 만들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때로는 40년 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더 소중한 거니까요. 지난주에는 민수 오빠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67세와 69세의 프러포즈라니. 웃기기도 하지만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순이야,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자. 40년 늦었지만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졌어요. 이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67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내였다고 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세요. 제가 67세에 찾은 이 행복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후회하며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남은 시간이라도 진짜 나답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순자와 민수의 진짜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67세의 늦은 첫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